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3대 지수가 나흘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제 그간 최근 며칠간에 상당히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매수 심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우가 전장 대비 0.1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29%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전장 대비 0.4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은 대체로 이 내일부터 열리는 이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다소 매파적인 본색을 드러낼 가능성에 대비를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경계 심리 속에 소폭 상승을 했지만요. 채권이라든지 외환시장 같은 경우 이런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 대비를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판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보면요. 채권 금리는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이 매파 파월에 대비를 해서 레벨을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 오늘 이제 3%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또 장중 한때 3.12%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이 채권 10년물 금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도 강세를 재개를 했는데요. 지금 달러화 지수가 108.6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유로화가 다시 이제 2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을 했었는데요. 이 장 막판 갈수록 이 약세를 회복을 하면서 보합권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달러 강세의 움직임이 좀 아직 완전히 진정이 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네, 오늘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지금 10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1.23% 오른 배럴당 94.8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가 지금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도 이란의 핵 합의 보강 가능성을 주시를 하면서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냈습니다. 와이오밍에서 지금 잭슨홀 심포지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여기 금요일 8월 26일 오전 10시에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잭슨홀에서 파월의 입에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모두 이제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증시 역시 조금 대기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시가 오늘 혼주 출발을 하고 계속해서 좀 등락을 거듭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위아래로 이제 상승했을 때도 1% 이내 그리고 하락했을 때도 1% 이내에서 안팎이 등락 폭이 상당히 좀 제한이 되면서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망 심리가 짙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US 뱅크웰스 매니지먼트 전문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증시 투자자들은 시장 분위기를 관망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약간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 파월 발언이 약간 매파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은 아래쪽으로 치우친 이런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잭슨홀 이벤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연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 또 이 파월의 발언이 하반기 증시 방향성을 이제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시장 참가자들은 이 과연 잭슨홀에서 나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도 지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웰스파고 은행이 오늘 잭슨홀 이벤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파월의 발언은 결국 eye of the beholder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제 보는 이의 눈에 따라 달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죠. 결국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이지만 그 발언 자체를 매파적인 시장 참가자들은 매파적인 측면에 좀 집중을 할 것이고 비둘기파적인 참가자들은 조금 비둘기파적인 말에 또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파월이 내일 뭐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라든지 향후 긴축 향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금요일 날 예상이 되는데요. 이걸 또 어떻게 시장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방향성이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웰스파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번 한 주 내내 우리가 잭슨홀에 대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잭슨홀에서 파월 이벤트 발언이 해소되고 나면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을 앞두고 또 다른 연준 인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이제 한 행사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물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통화 긴축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장기 목표치인 2%로 내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봐야지 우리가 안심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통화 긴축 정책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명확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7월 FOMC 이후에 연준 위원들은 조금 이 긴축을 이어가야 하고 또 인플레를 대항을 하기 위해 이런 긴축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월의 성향이 어떤가, 이제 매둘기냐, 매냐, 비둘기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파월 의장도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인플레 대항 의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시장 참가자들이 내일 발언도 좀 매파적일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또한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또 금융시장이 살짝 이 파월 의장의 멘트가 좀 매파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조금 이 75bp 인상 가능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이제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의 이 최종은 아니고 이제 연방기금금리 범위를 이제 전망을 하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50bp를 점친 참가자들이 40%에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39% 가량을 가리키고 있고, 또 60%가 넘는 참가자들은 75bp 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50bp를 시사를 하느냐,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에서, 혹은 75bp 인상을 시사를 하느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긴 한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다음 FOMC, 9월 FOMC에서 50bp 가느냐, 75bp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제 김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최종 연방기금 금리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올해 말에 3.5% 혹은 4%가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역대급 강달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달러 강세가 있었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의 긴축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금융 환경에서 파월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예측을 했고요. 지금 상당히 게임 분야에서의 이런 그래픽 카드 같은 걸 엔비디아가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 분야에 거시 경제적인 요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몇 주 전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미리 좀 엄포를 놓아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주가가 뭐 아주 급락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3% 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오늘 좀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소식 중에 캐시우드가 엔비디아의 그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바로 어제 매도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이제 어제 엔비디아 주식 4천만 달러어치를 매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ETF도 지금 1,100만 달러어치의 엔비디아의 주식을 매각을 했다라고 하고요. 우드가 이끄는 펀드는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엔비디아 매수를 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매도에 나선 거는 올해 들어서 처음이라고 하고요. 또 오늘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월가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좀 의견이 긍정적이었습니다. CT 같은 경우 이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뷰를 펼쳤었는데요. 이 실적 발표가 내일 장에서 과연 어떻게 해석이 될지, 또 엔비디아 대형 기술주이고 반도체 대장주이기 때문에요. 이 전체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제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우 구성 종목 중에 세일스포스가 지금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했습니다. 세일스포스의 EPS 같은 경우 지금 1.19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상치가 1.02달러였습니다. 예상치를 지금
상회를 하는 수준으로 실적 상당히 괜찮게 나온 모습입니다. 매출도 77억 2천만 달러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였던 76억 달러대보다 지금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일스포스도 엔비디아와 같이 회계연도 3분기 그리고 세일스포스도 엔비디아와 같이 이제 회계연도 2023년도에 대해서 어닝과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뜻인데요. 이 소식 속에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세일스포스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3대 지수 소폭 상승 마감을 하면서 전 섹터가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섹터가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고요. 또 빅테크 같은 경우 오늘 이제 혼조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0.2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약보합 마감을 했고요. 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또한 0.15%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오늘 0.18%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애플사는 오는 9월 7일 날 이제 공식 이벤트를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이폰 14가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 오늘 0.2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테슬라 주식이 지금 내일 3대1 주식 분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891달러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1000슬라를 보고 있었다면 내일부터는 이제 다시 300슬라 정도를 이제 보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주식 분할을 앞두고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와의 인수소송전이 한창인데요. 지금 약간 게임 체인저로 불릴 수 있는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트위터 내부에 고발자가 발생을 하면서요. 지금 트위터가 어쩌면 일론 머스크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트위터는 오늘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2.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 지금 히말라야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이제 알파벳의 비중을 지난 2분기에 2배가량 늘렸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히말라야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 레전더리 투자자인 찰리 멍거와 이제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펀드이고요. 알파벳의 비중을 지난 2분기에 크게 늘렸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반려동물 전문 기업인 펫코 같은 경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좀 부진했고요. 주가가 8%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그 백화점 체인 노드스트롬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소식에 주가가 19% 이상 꼬꾸라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한창 가장 이제 좀 핫한 종목이죠. 베드베스 앤드 비욘드 같은 경우 회사가 대출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주가가 118% 급등을 했습니다. 또 홈트 장비 업체죠. 펠로톤 같은 경우 펠로톤이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여파로 20% 이상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경제지표 두 가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선 내구재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의 수주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 7월의 수치가 이제 전월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735억 달러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를 했지만 전월과 거의 보합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 경제에서 수요가 좀 둔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한 이렇게 좋지만은 않은 경제 지표였습니다. 또 오늘 주택 관련해서 경제 지표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 7월에 이제 계약에 들어간 이제 펜딩 주택 판매, 잠정 주택 판매가 2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지난 7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1.1%, 1.0% 하락한 89.8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 동일 수치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전월치라든지 예상치보다는 좀 괜찮은 수준이었지만 여전히 2달 연속으로 이제 계약에 들어간 주택 판매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통계를 집계한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1989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미국의 주택 거래량이 거의 아마도 최저 수준에 근접을 한 것 같다라고 살짝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